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한미사이언스로부터 인적 분할 설립돼서 2010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인데요. 종속회사가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의약품 부문, 원료 의약품 부문, 해외 의약품 부문으로 구분되고 주요 제품으로는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 복합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혈군의 호중구 감소 치료제 롤론티스 및 얀센의 기술이 전한 비만 치료제 등을 보유하며 파이프라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060억 원, 영업이익 1,273억 원, 당기순이익 81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0.1%, 당기순이익은 368.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 매출 증가 및 북경 한미약품의 실적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오 회사들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은 회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어떤 진행 경과사항, 임상 시험의 진행 경과사항이라든가 뭐 라이선스가 좀 들어왔다, 라이선스를 다시 팔았다, 이런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으로 좀 발표하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이었습니다. 회사 스펙트럼사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신약 롤베돈 FDA 품목 허가 승인입니다. 당사의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사는요, FDA로부터 호중구 감소증 치료 신약 롤베돈의 품목 허가 승인을 통보받았다. 품목명은 롤베돈입니다. 대상 질환은 고형암 그리고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 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기간 감소입니다. 품목 허가 신청 허가 기간은 2019년 10월 24일에 신청을 했었고요. 보완 요청서를 수령한 날이 2021년 8월 6일, 그리고 다시 2022년 3월 11일 날 재신청을 했는데 9월 9일 최종 허가가 떨어진 것이죠. 품목 허가 기간은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상기 일자는 미국 동부 표준시간 기준이다. 기대효과입니다. 롤베돈은 세포독성의 화학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장기 지속형 과립구 집락자극 인자 CSF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자, 이 내용들 다 읽어드리면 좀 너무 답답하고요. 자, 향후 기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허가 승인에 따라 연내 출시 예정. 기타 사항은요, 기존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는 항암제 투여 후 24시간이 경과되어야 투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롤베돈은 미국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투여한 당일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 일상 환자 모집과 투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종합을 해보면 지금 한미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롤론티스입니다. 롤론티스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미국 식약처에서 이 약 유통해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팔아도 좋습니다. 라고 미국 FDA에서 최종적으로 의약품 시판 허가를 좀 듣겠다. 롤론티스가 미국에서 시판 허가명이 롤베돈이라는 약물명으로 유통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대상 질환은 고형암 그리고 악성 림프종에 들어가는 이 암 환자들에게 이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중증 호중구 감소증, 이게 뭐냐면 백혈구 내에 있는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 내에 있는 호중구 이 세포가 감소하는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죠.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혈구 내에 호중구라는 이 세포가 감소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치료해주거나 완화해주는 요건입니다. 자, 이 항암 치료제 병행해서 투여되는 항암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롤베돈은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중증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내에 있는 호중구 감소 수치가 좀 크게 증가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해서 호중구를 감소시키는 것은 좀 억제시키는 이런 치료제인데, 여기가 기존의 의약품들이 이 기존의 항암제를 투여하고 난 이후에 24시간이 경과되어야만
호중구 치료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이 백혈군의 세포 파괴가 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 한미약품의 이 롤베돈이라는 약은 24시간을 지나지 않고 바로 투여해도 되는 겁니다. 기존의 항암제와 병행해서 바로 투여하게 되면 백혈구 내에 있는 이 호중구의 감소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 점을 참고하는 공시라고 보면 되겠고,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와 스펙트럼사는 2012년 1월 31일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롤베돈에 대해서 스펙트럼사가 기술 이전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계약 지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의 판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판매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시판 후에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 기술료, 로열티로 수령할 예정이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롤베돈은 회사의 당사 평택 바이오공장 원료 의약품으로 생산되어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롤베돈과 롤론티스 같은 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신약인 롤베돈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어제 한미약품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제약기업의 항암 분야 신약이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이 FDA 정식 시판허가 참 7번째라고 좀 했고요. 한미약품은 이게 처음입니다. 한미약품에서는 처음이고,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도 국내에서 미국 내 항암제로서 정식 시판허가 받은 사례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관심을 좀 이뤄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바이오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전임상 단계, 임상 1상과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을 거쳐서 최종 시판된 사례, 우리가 최근에 좀 보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지금 임상 1상에서의 뭐 유의성,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물을 대상해서 독성이 있냐 없냐를 보고요. 임상 1상은 사람에게 인체에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은가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임상 2상은 유의성 평가, 약물로서의 작용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고요. 임상 3상은 특정 대조군이나 여러 각층이죠. 뭐 연령대 남성이냐 여성이냐 10대냐 20대냐 뭐 30대냐 여러 각층의 이 치료제로서의 어떤 효용 효과를 입증한, 그리고 여기서 최종 승인이 된다면 시판 허가를 좀 득하게 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미약품이 이런 험난한 난관을 모두 다 극복하고 최초의 미국 FDA의 어떤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 한미약품의 쾌거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제약 바이오주들의 공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임상 이상에서 뭐 중단됐다 이런 소식들은 많이 들었어도 정말 이제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은 듣기 참 힘들었었는데요. 한미약품에게는 쾌거로 작용을 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또 하나의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도 올해 말이면 이 FDA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승인이 나면 한미약품의 위상이 정말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좀 밝히고 있죠. 이게 뭐냐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인데, 제가 항상 회사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연구 개발 상태가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 자 반기 보고서 또 안 볼 수가 없죠.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2번과 4번 내용인데, 자 바이오 회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6번 주요 계약의 연구 개발 활동. 바이오 회사의 경우에는 6번 주요 계약 연구 개발의 활동에 한 번 더 체크하면 좋겠다. 라이선스 아웃은요, 회사가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제3자에게 기술 이전을 했다. 라이선스를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라이선스 2는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다. 기술 이전을 해왔다.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주요 판매 계약의 상세 내용들 쭉 있고요. 연구 개발 내용 쭉 있는데, 자,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회사의 연구 개발 진행 총괄표가 있어요. 지금 롤론티스, 아까 롤베돈이죠. 미국의 최근에 시판허가 좀 완료가 됐던 호중구 감소 치료제에 대해서 2022년 9월에 최종 승인이 됐다. 자, 롤론티스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포지 오티닙스라는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자 여기 있네. 포지 오티닙. 지금 임상 2상의 글로벌 임상을 좀 하고 있어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요법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었고,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 임상시험 신청한 이후에 지금 2022년도니까 거의 뭐 4년에 걸쳐서 임상시험이 착실하게 좀 수행이 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1월에 관련된 어떤 이 임상시험의 결론이 좀 도출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좀 허가가 된다면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FDA 임상 시판 허가약 파이프라인 2종을 좀 보유하면서 회사의 체력에 회사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명성에 정말 걸맞는 어떤 이 호조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는 11월 정도면 이제 임상 허가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월을 기점으로 외형 가치가 더 확장이 될지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만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온 정기보고서의 2번과 4번을 넘어서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는 6번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도 확인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보고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약 바이오주라면 6번까지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 2분기에도 이미 크게 성장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2분기 실적 내용을 보면 매출액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13.3%가 증가한 3,165억, 전체 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6,376억을 좀 기록했어요. 16%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86.4%가 증가한 295억을 기록했는데, 누계치로는 53.7%가 증가한 704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3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9.1%가 증가했고, 누계 기준 52.8%가 증가한 481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치가 상대적으로 86.4% 좀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9월에 이 FDA에서 품목 허가, 시판 허가가 승인된 이 롤베돈의 유통이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된다면 관련된 부가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의 어떤 매출 비중이 반영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힌트가 또 있었죠. 투자 판단상 좀 보면 하단의 내용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시판 이후에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경상 기술료, 로열티를 또 수령한다. 그리고 이 평택 바이오 공장에서 원료 의약품으로 생산되어서 관련된 이 롤베던의 원료 의약품을 역시 한미약품이 공급한다면 2023년도 1분기부터 이 기인되는 어떤 매출액의 증가, 이에 따른 손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모멘텀이 있었어요. 11월 24일에 이 폐암 신약이죠. 포지오티닙의 승인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 이 점이 한미약품의 관점에서는 4분기 모멘텀까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도 같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4분기부터 롤베돈에 대한 시판이 본격화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이에 따른 매출 증대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요. 지금 한미약품 오늘 3.61포인트.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좀 크게 반납된, 다소 좀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회사가 보여준 어떤 최근의 어떤 시판 허가는 실적으로 산입되는 관점, 그리고 11월에 남아있는 폐암 세포 치료제. 자, 이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시판 허가의 어떤 승인 지연 관련돼서 좀 비교적 좀 답답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는 좀 편하게 한미약품을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28만 원, 28만 원에서 29만 원, 28만 원에서 29만 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만약에 28만 원이 이탈된다면 요 구간이죠. 26만 원에서 28만 원, 26만 원 구간에서 28만 원 구간도 역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11월 단기 모멘텀 한 가지가 좀 남았습니다. 이 폐암
세포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임상 모멘텀, 이에 따른 어떤 승인 모멘텀도 단기적으로 좀 작용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보면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은 다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단기로도 또 중장기로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28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28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26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한미약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성일하이메탈에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했고 2022년 7월 코스닥 시장에 특례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리튬 2차 전지로부터 유기금속을 추출하는 것으로 리사이클 전문 기업입니다. 배터리 제조사의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과 사용 후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양극재 원소재로 생산하고 있으며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황산 망간 및 탄산 리튬의 형태로 양극재의 기초가 되는 소재를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 폴란드의 해외 법인 및 현지 공장을 설립했고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의 해외 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472억 원, 영업이익 168억 원, 당기 순손실 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92.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일하이텍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성일하이텍 지난 7월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성일하이텍, 세비캠 같은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 시세를 좀 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과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입니다. 제가 이 고수회전에서도 좀 강조했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공시 탑1이 바로 신규 시설 투자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굉장히 좀 중요하냐면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좀 보면 이 회사가 단순하게 뭐 공장에 투자했구나. 차 이렇게만 좀 이해하고 끝나요. 대체적으로 투자를 했구나. 얼마 정도 투자했구나. 별로 그렇게 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뭐 수주 공시라든가 뭐 조회 공시라든가 기타 뭐 발행 공시에는 이게 나왔으니까 정말 좋아질 거야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신규 시설 투자는 굉장히 조금 너무 단순하게 좀 보는 경향들이 좀 강하죠. 단순하게 회사가 투자했구나. 그런데 여기에 있는 투자 포인트 몇 가지의 공시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활용한다면 정말 원하는 가격 이상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구분은요.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금액은 2,147억입니다. 회사 자기자본 82.1%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본의 82%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을 신규 시설 투자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투자 목적은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 성장 대응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투자 기간은 2022년 9월 13일부터 2025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단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투자 내역은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화물의 생산을 위해서 하이드로겐 센터 제3공장 신규 투자의 건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건물 설계, 건축, 기계장치, 설비, 유틸리티 등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된 투자 금액이다. 상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 2단계로 구분해서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 1차 투자 1,491억은요. 2023년도 12월까지 그리고 2차는 20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 장소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장기 임대 부지입니다. 자금 조달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자금과 영업이익 자금 안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상기 투자 금액의 시작일은 이사회 결정일이고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어떤 포인트였냐면 회사의 투자 기간
왜 투자 기간에 주목해야 되는지, 회사의 투자 내역이 자기 자본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82.1%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5년도 6월 30일까지 투자가 모두가 다 종결이 된다면 2025년도 7월 1일부터 뭐다? 본격적인 양산인데 여기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2023년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된다면 2024년도부터는 회사의 캐파가 점진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1,491억 대부분의 자금이 내년 연말까지 투자가 좀 되고 2024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외형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2024년도부터 2025년도 6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성일하이텍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주가가 이미 준공되고 나서 생산이 시작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떠버리죠. 네. 자, 이런 우리가 포인트들 모아가는 전략이라는 것은 예측입니다. 아,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결정했고 2023년도 연말까지 모아갈 수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회사의 이 수익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 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예측하는 투자 습관이 좀 매우 중요하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신규 시설 투자 관련 공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투자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1단계 투자와 2단계 투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2025년 6월까지 총 투자 기간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때 사려고 하면은 늦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단계 투자가 2023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부터는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일하이텍 지난 7월에 유니콘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유니콘 특례 상장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이 특례 상장 요건이라고 좀 많이 들어봤죠. 뭐 기술 특례 상장,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뭐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 특례 상장. 뭐 이익 미실현은 이익이 아직은 나지 않는데 시장 입성 이후에 장기적으로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 시장에 편입시키면서 시장의 자본 조달을 통해서 회사가 커갈 수 있도록 어떤 특례 제도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은 회사의 기술 가치로만 판단해서 시장에 입성할 때 일정 기간에 회사가 이 자본 시장으로서의 어떤 자금을 조달하게끔 이 투자 여건을 좀 형성시켜주고 회사가 이후에 외형 가치가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제도고. 자, 지금 유니콘 특례 상장은 지난해 4월에 최초 이 규정이 좀 만들어진 특례 상장 제도입니다. 유니콘은 기타 어떤 뭐 기업의 가치라든가 외형 가치가 좀 비교적 작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커요.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형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들을 시장에 유치시켜주는 건데 전체 이 시가총액, 회사의 전체 가치가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외부 평가 기관에서 한 군데 정도만 A등급을 받으면 그냥 바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카도 이 유니콘 특례 상장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소카를 봤을 때 얘는 굉장히 좀 작은 회사가 상장했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죠. 네. 유니콘 회사라는 것은 회사의 성장성, 이익성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회사가 상장 진입을 보다 더 쉽게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니콘 특례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지만 기업의 외형 가치가 상당히 큰 기업을 보다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례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성일하이텍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버행 이슈도 늘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할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투자자분들은 염두를 해둬야겠죠. 네, 제가 성일하이텍, 세비캠 최근에 많은 질문 좀 주셨는데
다 좋아요. 정말 사업 괜찮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크죠. 지금 시중에 90%가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돌입이 된다. 그리고 이 폐배터리가 사실상 이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폐배터리를 분해해 가지고 여기에 핵심 이 소재들을 다시 축출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공급하는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자, 여러 회사가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성일하이텍 경우에도 사실상 이 방전, 해체, 파분쇄 단계를 거쳐서 모두 이 세 가지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성일하이텍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관건입니다. 저도 이 종목 정말 좋고 사고 싶은데 한 가지가 좀 관건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회사 최근에 이 투자 설명서 내용 좀 볼게요. 자, 어디 있냐면 회사 최근에 이 공모 청약 진행한 이후에 회사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투자 설명서 내용을 좀 보면 투자의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회사의 잘못된 점, 회사가 현재 리스크한 점에 대해서 소상히 기재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위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파악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게 뭐 너무 예민하게 좀 작성되는 사실 뭐 투자 위험 요소를 회사가 원하는 어떤 방향보다는 좀 이 금융감독원의 어떤 이 수리를 위해서 회사에 좀 너무나 디테일한 사항까지 위험도를 좀 노출시키는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다 차지하더라도 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번의 상장 이후 유통 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이다. 자,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공모가가 5만 원이니까 5만 원짜리가 다 유통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죠. 비상장 때 이미 투자를 했던 기관과 제3의 뭐 특수 관계인과 기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분들의 어떤 이 금액, 발행가 이분들은 얼마의 이 주식을 좀 이수했나? 이 표면적으로 2019년 전환상환 우선주 RCPS라고 불리는데 이게 추정 단가가 18,800원짜리예요. 18,800원짜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5만 원짜리만 염두할 것이 아니라 18,800원짜리도 남아있다. 하단의 내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의 65.43%에 해당되는 778만 2천 주는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 대비 34.57%에 해당되는 411만 2,879주는 상장 직후에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다. 상장 직후에 바로 410만 주가 유통이 좀 되고요. 이 중 보유예수 물량이 또다시 유통이 좀 된다는 뜻인데, 하단 내용 보죠. 회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 1,189만 5,601주 중에선 778만 주가 자, 의무 보유를 위해서 예탁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률상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된다. 778만 주는 매각이 지금 현재 제한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물량이 유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하단에 나와 있죠. 상장 주선인 KB증권 10,000주, 20,000주 취득할 예정이고 3개월간 매각 제한된다. 즉 3개월, 7월이니까 8, 9, 10월에 유통될 수 있는 규모가 있죠. 4.4% 그리고 공모주식수 20%에 해당되는 우리사주 조합은 1년 이후에 유통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여기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미 8월 29일에 기관 투자자 물량이 좀 상장됐죠. 지금 전체 6.25포인트의 어떤 물량들이 시중에 좀 유통될 수 있는 역량을 좀 가져왔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일정표들을 차근차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나와 있어요. 1년이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자, 매각 제한이라는 것은 보유예수 기간을 의미합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10월부터 풀릴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 10월 이후면은 뭐 내년 1월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은 더욱더 많다. 이 점을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일 하이텍 정말 기술력도 이미 입증이 됐고 또 신규 시설 투자도 하면서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요. 여태까지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 시청자분이 지뢰가 있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이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타도 괜찮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공모가가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가 16만 6,500원.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무려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고 18,800원 기준으로 하면 지금 뭐 9배가 넘어요. 이 물량이 시중에 유통이 안 된다? 이게 계속 홀드해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사실상 이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묻지마식으로 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막대한 물량 폭탄이 충분히 소화되고 나서 회사의 점진적 조정기 이후에 사업 부각으로 좀 주가가 다시금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신규 상장 종목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바이오 회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장됐을 당시에 묻지마식으로 지금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인가 제가 이름이 잠깐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상장 동시에 한 10배가량의 주가 상승했지만 겨우에 지금은 상승폭 다 반납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준 것처럼 물론 성일 하이텍의 외형 가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다시금 5만 원 갈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좀 돌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는 한 11만 원 5천 원에서 13만 원 구간까지 좀 돌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상승 추세가 좀 길다는 것은 아직 시장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영해 볼 때 적정 주가에 좀 진입할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말 좋고 회사의 성장성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신규 상장 이후에 가격 조정은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신규적 매수 관점, 현재 추세 관점에서는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저는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이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면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너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량 폭탄이 소화된 후에 조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가가 다시금 올라갈 때를 노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 안에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성일 하이텍과 한미약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 안에서는 항상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님께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